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베스트병원 척추센터 이준석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신경상수술에 이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Q&A를 준비했어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일반적인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과 내시경 수술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내시경 수술과 일반적인 척추 수술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을 원천적으로 제거를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내시경이든 일반 수술이든 문제 있는 병변을 똑같이 신경을 넓히거나 제거하거나 디스크를 뜯어내거나 하는 건 똑같은데요,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뼈나 인대나 디스크까지 접근을 할 때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절개를 최소한 한 3cm 정도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빨대 굵기 정도의 관이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출혈도 없고요, 회복이 빠른 점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회복, 통증 이런 면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게 내시경 수술이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내시경도 종류가 많던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거는 사실 일반 분들한테 강의로 해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내시경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과 단방향 내시경이 있고요. 단방향 내시경에서는 여러 가지 PSLD라고 하는 것도 있고 PELD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양방향 내시경과 단방향 내시경,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각각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단방향 내시경에서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좋다는 말을 많이 봤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만 받으면 효과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옆집 할머니, 제 아는 분이 양방향 내시경 하고 났더니 너무 좋다고 모시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양방향 내시경까지 필요 없이 앞서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신경 성형술로도 충분히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정도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약물과 물리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한계가 있고 고식적인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다고 설명을 반드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양방향 내시경이 이전에는 디스크 수술만 했다가 협착증도 수술했다가 유압술도 하고요, 그리고 추간공 협착도 수술을 하고요, 경추부도 수술을 하고요, 점점 해가 지날수록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척추 질환의 8, 90%는 유압술도 양방향 내시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수술이 다 가능하기는 하지만요, 반드시 모든 수술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전에 비해서는 웬만하면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척추 병변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치료를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안정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정말 안전한가요?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나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당연히 환자분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술은 해서도 안 되고요, 하게끔 나라에서 허락해주지도 않습니다. 수년간의 논문으로 다 증명이 된 수술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흐름이 양방향 내시경으로 척추 치료에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안전하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냐,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셨던 분들을 명단을 다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척추 수술에서 절개하는 수술보다는 당연히 양방향 내시경이 어느 정도의 이제 러닝 커브를 지나서 본인이 300~400회 이상의 척추 수술에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똑같이 이제 신경을 건드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는 분의 실력에 따라서 당연히 신경 손상 정도랑 회복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부작용 후유증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척추 수술에서 무서운 게 감염입니다. 논문에서는 거의 0%에 수렴하게끔 내시경 수술은 감염이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술하는 내내 물을 흘러버리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어떤 균이 들어와도 다 물로 소독이 되고 감염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일상 복귀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은 다음에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을지 일상 복귀 시기가 궁금해요. 네, 일상복귀를 가장 환자분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일상복귀는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제 수술하신 분은 10시 반에 수술을 해서 11시에 끝났는데 12시에 마취 깨고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수술 후에 바로 보행이 가능하고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한 정도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수술을 해드리고 오후에 외래를 보고 있으면은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다 나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능하시다면은 수술한 다음 날보다는 수술한 다다음 날 항생제를 그래도 72시간까지는 좀 맞고 퇴원하시는 것을 좀 권유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6번째 질문은 마취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방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을 때 마취는 전신 마취를 하나요? 아니면 국소 마취를 하나요? 양방향 내시경이랑 단방향 내시경에서도 PSLD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반드시 하고 수술을 하고요. 단방향 내시경에서 PALD라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취 없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PSLD 수술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시행을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지 척추 마취를 하는지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요. 전신 마취 위험도가 높으신 분은 척추 마취를 해드리고, 사실 요즘은 전신 마취 약제와 마취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전신 마취를 권고를 해드리고요. 특별하게 본인이 질병이나 원하시는 경우에는 척추 마취도 충분히 가능한 수술입니다. 네, 그럼 7번째 질문은 2번입니다. 2번은 며칠 정도 해야 하나요? 퇴원은 환자분이 이제 항생제 치료가 끝나면은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증상이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달라진 게 느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허리 통증도 적고 느껴지기 때문에 퇴원을 바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 치료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하루 이틀 정도 최소한으로 하고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청 급하신 분은 상중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해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6시에 이제 피주머니 제거하고 퇴원을 당일 하신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것은 이틀,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술했으면 수요일까지는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번째는 샤워에 관한 질문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샤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네, 제가 지금 수술하신 분 사진을 보시면은 수술하고 나서 상처 사진입니다. 자로 재면은 0.5cm에서 0.7cm만 절개를 하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실밥 같은 경우에는 한 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처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가 없이는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있긴 있는데요. 피주머니를 제거하고 나서 퇴원할 때 방수가 되는 반창고 소독 재료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드리기 때문에 흐르는 물 정도로 샤워는 바로 가능하고요. 12일에서 14일 정도의 실밥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제한 없이 샤워가 다 가능합니다. 단 이제 물에 불리는 사우나나 탕목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3주, 넉넉하게는 한 달까지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는 있습니다. 9번째는 이제 효과에 관한 질문인데요. 양방 척추 내시경을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지나요? 수술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좋아져야 됩니다. 효과가 안 좋은 수술은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좋아야 되고요. 척추 수술은 치료 결과가 그 의사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마취가 풀리면은 본인이 아세요. 회진 돌 때 원장님 다리가 진짜 편해요. 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확실히 더 하루하루 달라지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신경이 눌려있던 신경병변을 저희가 풀어드려서 신경이 살아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신경이 오래 눌렸을 경우에는 조금 더 회복이 느릴 수도 있고, 발가락 끝까지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엉치, 허벅지, 종아리 순으로 좋아지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발가락도 증상이 좋아지시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이제 재발에 관한 질문인데요. 양방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은 다음에 재발하지는 않나요? 수술 효과가 혹시 얼마나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크게 질환별로도 다르고, 사실 디스크 수술인지 협착증 수술인지 유압술 수술인지 따라도 다르고, 그리고 본인의 정도에 따라도 다르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고식적인 수술에 비해서 최근 논문을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척추 내시경 수술이 다른 고식적인 절개 수술과 현미경 수술이나 이제 재발률이 절대로 높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수술이 됐다고 하면은 동일하거나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착증 경우에도 감압술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협착증 수술을 하고 나서 제거했던 황색인대가 새로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지나서 또 허리를 사용하다 보면은 척추 디스크의 질환이 또 생기거나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 재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통증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양방 척추 내시경 수술이 많이 아픈가요?
통증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식적인 이제 절개 수술과 비교하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통증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 정도가 좀 높을 수도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파요,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은 못 받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무통주사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들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척추는 이제 분절마다 협착증이 있는데요. 최대로 3마디까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음 수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고 겁이 나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일단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시경 수술에 좀 세부적으로 양방향 내시경과 단방향 내시경의 차이랑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양방향 내시경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단방향 내시경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세베스트병원 이준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